안녕하세요. 영어 튜터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라이팅 수업 중 본문, 메인 바디 쓰기에 대해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본문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을 쓰든 기본이 되는 내용인 만큼 본문 쓰기를 처음 연습할 때는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글쓰기를 하면 아주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세이의 종류와 그 종류에 맞는 관련 주제들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고 중요한 내용만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고 주제를 하나 정한 후 앞 강의에서 배운 서론과 이번 강의에서 배울 본문을 영어로 써보면 아주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이란 첫 번째로 어떠한 주제에 맞춰 말하고자 하는 주장 혹은 의견을 자세하게 말하는 파트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주장과 의견은 앞에 서론에서 말한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2차 자료, 책이나 기사 등에서 찾아서 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책이나 기사에서 나온 관련 도표나 사진을 이용해도 괜찮고요. 대신 글을 쓸 때는 이 관련 도표나 사진의 내용이 무엇인지 꼭 언급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어떤 책에서 썼는지에 대해서도 꼭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상의 내 주장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서 내 주장을 더욱 타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내가 앞에서 말한 내용을 실제로는 어떠한 예제가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내 주장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더욱 나아가서 사실만을 나열하는 게 아닌 주장에 맞게 2차 자료에서 보여준 내용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 이상의 문단이라고 하면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주장을 담고 있는 덩어리, 한 토막을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문은 하나 이상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맨 처음 문단의 첫 문장은 서론에서 말하는 주제를 연결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전체 글 길이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서론에서 10%, 결론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이제 본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서론 인트로덕션은 앞선 강연 설명드렸고 이제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paragraph, 즉 문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단에는 topic sentence, 즉 나의 주장이 하나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책에서 2차 자료에서 찾아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로 해서 어떤 의견이 들어가 있는지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를 여러 개 연결해서 앞에서 말한 서론 thesis, 주제에 맞게 연결해 가면서 써 주셔야 됩니다. 만약 대학생이시고 대학교 리포트를 쓴다면은 각 교수님마다 좋아하는 글쓰기 형태나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캐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세이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에세이는 네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야기식 에세이, narrative essay라고 해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일기 같은 형식으로서 처음 시작하기 되게 좋은 글이고요. 글을 써보신 적이 없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류의 글을 먼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관련 주제로는 학교에 처음 간 날이라던가 학교 소풍에 관한 이야기, 가장 창피했던 일, 가장 최근에 기뻤던 일, 처음 해외여행을 간 이야기, 혹은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등등 일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써보시면 좋은 글이고요. 두 번째로는 묘사 에세이, descriptive essay라고 해서 어떠한 주제, 즉 사람이나 물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에세이도 있습니다. 꼭 외적인 특징 말고도 성격이나 이유, 혹은 내용과 같은 내적인 것도 쓰실 수 있고요. 관련 주제로는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지, 혹은 한국에서 가장 멋진 곳은 어딘지,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은 무엇인지, 아니면은 강아지의 하루 혹은 소설가란 등등의 이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묘사 에세이인데, 이 소설가라는 주제로 묘사 에세이를 써보면은 이 소설가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떠한 외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지, 혹은 내적으로, 혹은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험이 필요한지,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명 에세이, expository essay라고 해서 어떠한 주제, 문제라던가 개념,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에세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야기 형식의 스토리텔링도 어떠한 방식으로 쓰일 수가 있긴 한데요. 설명 에세이는 그보다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에세이입니다. 대부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는 에세이 종류로서 관련 주제로는 과학은 우리 삶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한국인은 왜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가, 학교 교복에 대한 찬반, 혹은 이제 대학생용으로는 현재 높아지고 있는 징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던가 유튜브가 공부에 끼친 영향 등과 같이 깊은 내용도 다룰 수 있고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자료 조사가 조금씩 필요로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에세이가 이제 설명 에세이고요. 그래서 막 쓴다기보다는 아웃라인을 잡아가면서 써보시면 좋은 주제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논쟁적 에세이, argumentative essay라고 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쟁함으로써 독자를 설득시키기 위한 에세이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보이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 조사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에세이들보다 고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세이를 쓰시고자 하면은 꼭 써보신 후에 첨삭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주제로는 미술 수업은 다른 수업들만큼 중요한가? 라는 주제라던가 옛 문화는 가치가 있는가? 혹은 대학생용으로는 다수를 위해 개인의 자유는 제한이 될 수 있는가? 와 같은 에세이를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논쟁적 에세이는 대학교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에세이 종류로서 앞에 에세이 종류를 한번 몇 번씩 써보신 다음에 익숙해지시면은 이런 논쟁적 에세이를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 더욱 많은 관련 주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더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오늘 강의는 메인 바디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는 결론, conclusion 쓰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